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연봉을 2배 혹은 3배로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활 수준이 한층 편안해지고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조기 은퇴를 꿈꿀 수도 있고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여러 전략은 특별한 재능이나 행운이 없어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삶을 바꾼 사례들이 많은 방법들입니다. 복잡한 투자 비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선택지들만 골라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매달 월 수백만 원대의 추가 수입을 가장 부담 없이 벌어들이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스케치입니다. 돈과 재테크, 투자에 관해 쉽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는 채널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학력을 높여라. 많은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벌 수 있는 잠재력이 커집니다. 전문학사나 학사, 석사 같은 학위가 있으면 더 높은 연봉의 직무에 지원할 자격이 생길 수 있고 승진이나 전환 배치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기술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종에서는 학위가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학위를 따는 것 말고도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분야에 따라서 공인 자격이나 전문 자격증이 연봉을 올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또는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실무 지식을 쌓는 식의 자기주도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현재 하는 일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역량이나 옮기고 싶은 직무에서 요구하는 스킬을 먼저 조사해 보세요. 스킬을 늘려라. 당신은 어떤 능력이 있나요? 앞으로 어떤 기술을 더 익히면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목표로 하는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 많은 사람은 초보자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실력이 좋으면 시간당 받을 수 있는 비용이나 연봉 협상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영업 스킬을 갈고 닦으면 계약 하나로 큰 수입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일즈는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핵심 역량이라고들 합니다. 영업직에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도움이 되고 다른 직무에서도 자신을 팔고 가치를 설명하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직공이나 기술직이라면 현장에서 더 나은 숙련도로 더 많은 일감과 높은 단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출형 택시 기사님이나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신다면 고객 응대와 배달 효율을 높이는 작은 변화가 수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작은 스킬 개선이 실질적인 보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술이 전혀 없다면 초라한 임금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현재 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스킬부터 하나씩 쌓아보세요. 아니면 자신이 가고 싶은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성취를 쌓아가면 기회가 따라서 옵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한다면 요구하라. 좋은 건 요구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알아서 임금을 올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상사에게 연봉 인상이나 역할 확대를 요청해야 합니다. 최악의 답변은 거절뿐이지만 묻지도 않고 포기하면 가능성도 없습니다. 요청 자체가 잘못된 전략은 아닙니다. 요청할 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연봉 인상을 요청하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당신의 기여와 성과가 회사에 어떤 이득을 가져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적 수치, 프로젝트 완료 사례, 고객 만족도 등 사업적 관점에서 왜 당신에게 더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설명할 자료를 갖추세요.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양쪽 모두 합리적이어야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상사가 분기 말 평가 후에 고려하겠다고 말하면 사실상 거절로 받아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설령 나중에 약간의 보상이 나온다 해도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도 열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체 고용주를 찾아보거나 이직을 검토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망이 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때로는 새 직장을 찾는 것이 수입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신입 채용을 할 때 기업들이 같은 역할이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이직으로 연봉을 대폭 올린 사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를 주시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해진 환경에 안주하면 연봉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직을 고민할 때는 같은 일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직무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에서 일해왔다면 식당이나 카페 같은 서비스 직종으로 옮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혀 다른 일을 시도해보면 의외로 자신에게 더 잘 맞고 보수가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시도해도 더 나은 대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고려하지 않으면 가능성 자체가 사라집니다. 직장을 옮겨도 기대만큼 차이가 없다면 다시 원래 분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풀이 항상 더 푸른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수입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누구나 평생 둘째 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빚을 갚거나 초기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부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몇 시간씩 주간이나 격주로 일해도 1년이면 쌓이는 금액이 큽니다. 두 번째 일자리를 구할 때는 현재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거나 호출형 택시인 카카오 택시 관련 일,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입니다. 온종일 일한 뒤에 또 다른 일을 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수입으로 채무를 정리하거나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값진 선택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기간이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파트타임이 평생의 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뜻밖의 그 일을 즐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큰 수입원을 만들고 싶다면 사이드 비즈니스, 즉 부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업은 자신이 가격을 정하고 일당이나 건별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가처럼 스스로 수입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창문 청소나 고압 세척, 자동차 디테일링 같은 서비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일들은 시간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통적인 직장보다 높을 때가 많고 자신 일정에 맞춰 일할 수 있어 유연성이 큽니다. 시작하는데 많은 교육이나 고가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초기 진입 장벽도 낮습니다. 얼마나 일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업으로 매우 매력적입니다. 사이드 비즈니스는 본업의 수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다가 때로는 본업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부업을 꾸준히 확장하면 본업보다 더 큰 수입을 가져다 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물론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보상도 큽니다. 시작은 작게 하더라도 꾸준히 고객을 모으고 가치를 제공하면 점점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비교적 수동적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초기 세팅은 필요하지만 운용이 시작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단순히 방 하나를 임대하는 것에서부터 단기 임대 플랫폼을 통한 운영, 임대보다는 매매 회전으로 차익을 노리는 방법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남는 방을 친구나 가족에게 빌려주거나 에어비앤비로 단기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룸메이트와 함께 살기 꺼려지는 분들도 있지만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매달 상당한 추가 수입이 됩니다. 마당이나 주차 공간을 창고처럼 대여해주는 것도 번거로움이 적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파트에 빈 공간이 있다면 집주인과 사전에 합의만 되어 있다면 소규모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취미를 돈으로 바꿔라.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면 만든 물건을 판매해보세요. 온라인 장터나 당근마켓, 스마트 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초기 비용을 낮추고 바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좋아한다면 소규모 케이터링이나 도시락 판매 같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고 반려동물을 좋아한다면 펫시터나 산책 대행 같은 부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취미가 수익으로 연결되면 일상 자체가 즐거워지는 효과가 큽니다. 중고 가구를 수리해서 되파는 리폼 사업도 검증된 모델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해서 손재주로 가치를 더하면 판매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반려동물 돌봄이나 펫시터는 일정과 조율만 잘하면 안정적인 추가 수입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통해 돈을 벌면 일과 삶의 균형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을 버는 일이 즐거워지면 일 자체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반대로 싫어하는 직업을 억지로 버티며 돈만 버는 삶보다 훨씬 지속 가능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디어가 무한히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실행력입니다. 항상 핑계를 대며 못한다고만 말하는 사람은 결국 기회를 잃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방향을 조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열한 아이디어들을 당신 상황에 맞게 골라보세요. 부자는 대개 추가로 더 노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무한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긴다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빠르게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제작팀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히 함께하길 바랍니다.